열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가족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아가족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가 드라이브 실방할 때 얘기했던 손절률과 3번 차트의 확인, 그리고 일봉에서 변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 드라이브 실방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몇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또 열공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시황 정리, 어떤 종목들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잘 올라가거나 크게 뛸 때 우리가 미리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그리타월에서 어떤 종목이 무조건 뛴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 내일 반드시 뛸 거고 어떤 종목이 내일 떨어진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내일 아침 시장이 9시에 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떤 종목이 뛴다, 올라간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올라가는 주식들은 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즉 추세에 순응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따로 모아놓거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좋은 친구들도 많고 올라간 친구들도 많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갖다 놓고 고민을 하긴 해도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역시나 강한 애들은 강하거든요. 그리고 강하고 좋은 추세를 움직이는 애들 움직여줘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종목들은 가족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가족분들은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은 왜 저런 종목들이 왜 투자가 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LS나 LS 일렉트릭을 볼게요. 이 친구들이 지금 사기엔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알려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을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 이럴 때부터고 특히나 이제 제가 20개월선을 많이 강조하죠. 이 월봉에서 이제 20개월선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월봉에서 어떻게 한번 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뛰었다가 다시 조정받고 갈 때가 있는데 이때 20개선을 깨지 않으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급등을 해요. 그래서 LS를 들이 예전에 20개선 깨지 않았을 때 잘 보기 싫어요. 이렇게 깨고 돌려줄 때가 베스트 타임이 그래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LS를 드리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잠시만요. 이스트 소프트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조정 받았죠. 지금은 이제 원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이 올라가기 전의 과정을 보면 제 예전에도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한번 뛰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20개선만 깨지 않거나 깬다 해도 돌려주게 되면 이게 크게 뛸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 이전 고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목표가 4만 원이 되게 되고 제가 뭐 저를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라갔죠. 여기 5만 원까지 갔어요. 물론 이제 긴 꼬리 따랐으니까 이제 오하니까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죠.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우하향에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부터도 20개선만 안 깨고 이제 여기 때부터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MS 관련주죠. 요렇게 이렇게 뛰기 전에 보면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가 이렇게 20개선들이에요. 근데 보면 LS 일렉트릭도 정확히 지켜줬죠. 예전에 이렇게 20개월 선. 요거 L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확히 20개월 지켜주고 이렇게 돌아나가죠. 그러니까 이스 스포트도 20개선만 지켜주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깨면 안 돼요. 우아가는 종목 쉽게 건들면 안 돼요. 한번 깨게 되면 20개선을 돌려주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끝났는지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게 제가 추세를 왜 여기 지금 이 종목을 사라 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매수하거나 매도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이런 친구들을 여기서 매수하는 법,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트가 완성이 될 때 매물대를 뚫어주는 자리들이 있어요. 제 1번 차트라고 그러니 이거를. 그래서 이때 LS 일렉트릭이 1번 차트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데가 매수 타이밍이 알려드렸어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따로 많이 모아놨거든요. 저 이런 자리에 있는 친구들, 물론 저런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꼭 저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함부로 이런 차트가 1번 차트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추세가 우상향이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으면 계속 주식은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조정을 줬죠. 이렇게. 조정을 준 친구가 다시 21선이 올려놨다는 얘기는 전력설비주가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재룡산업 예를 들면 제가 전 영상에 알려드렸었는데 재룡산업이 이렇게 3번 차트가 완성되자마자 빵 때렸죠. 당연히 이날이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해드렸고 3번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건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깨면 의미가 없어요.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깼다.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럼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LS 일렉트릭 좋다는데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고 조정이라는 게 오는데
조정이 거치고 올라갈 때 요렇게 21선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HD 일렉트릭인가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제일 강해요. 근데 너무 높잖아. 이게 무서워서 못 사, 이런 친구들은. 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릿하고 LS 일렉트릭도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자리가 높아도 추세가 좋거나 내가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바닥에 사는 건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월급 탈 때마다.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있어야지. 아까 다시 이스트 스포트로 와서 자, 꾸준히 모아가는 자리 월봉 바닥이라고 했죠,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그럼 이때가 8,000원짜리 주가가 5만 원을 갔거든요. 한 거의 8648, 6배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물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 주가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LS 일루트랙이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전력 설비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흐름은 좋으니까 매수해 볼 만은 한데 단 21선을 깨거나 박스권 하단을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절 잘 못하시죠. 손절 못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맞추는 형이 아니라 대응 형이다. 다 지금의 상태만 놓고 보면, 지금의 현상만 딱 놓고 봤을 때는 21선만 깨지 않으면 흐름이 좋아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30분 봉상에서도 5번 차트, 1번 차트가 완성이 됐고, 항상 그 분봉하고의 변화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결론적으로 추세가 강한 애들이 한번 조정이 들어왔는데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알았으니까 21선 좀 깊게 봤을 때는 5일선만 깨지만, 대신에 깨면 손절해야 되고, 내가 정한 손절률의 크기, 내가 손절을 마이너스 5%에서 할 건지 마이너스 10%에서 할 건지 마이너스 20%할 건지에 따라서 나의 투자 자금이 요만큼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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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LS 일렉트릭을 내가 21선에서 손절할 건지 이 5일선에서 손절할 건지 박스권 하단에 손절할 건지에 따라서 나의 투자 규모가 이만큼인지 이만큼인지 이만큼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이렇게 깊은데 몰빵한다거나 미수 쓴다거나 이렇게 베팅을 해버리면 손절한다고 나중에 깡통 차겠죠. 그런데 손절 라인이 이렇게 얕은데 또 요만큼만 베팅하면 수익이 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자리에 반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주식의 메리트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어떤 A라는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단 한 명도 바닥을 알 수 없고 고점을 알 수 없어요. 이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건 주식은 맞추고 여기 떨어지고 올라가를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 무슨 좀 계획이라는 걸 짜잖아요. 내가 이 전투를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병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며, 뭐 전투는 어떻게 할 거며, 함대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며, 뭐 실탄은 얼마큼 준비할 거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거지, 함부로 뭐 어떤 종목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막 썸네일도 자극적이잖아요. 5배 올라간다, 3배 올라간다. 본인이나 살아보네요.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항상 추세가 우상향인 왼쪽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반드시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3번 차트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 21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LS 리트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1선 같은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이건 L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LS는 아직은 근데 언제 이제 지수사니까 추세가 좋았다가 이 LS 리트릭이 좀 더 강력해요. 아직은 3번 차트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3번 차트를 예상하고 살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상하프론테크가, 제가 금요일날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하던 종목이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면 공부하던 종목들이 뭐 거의 뭐 잘 날라갔어요. DI도 뭐 10%대 갔는데, 이렇게 공부하던 종목들을 가만히 특징을 살펴보면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3번 차트가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LS가 내일 뛴다 올라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LS가 내일 뛸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제가. 아니, 내일 아침 9시 시장이 안 열렸는데 LS 무조건 뛴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일 아침 9시가 열려봐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상하프론테크가 똑같이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 녹화본으로 이제 가족분들한테 녹화본이에요, 다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아니, 상하프론테크가 여기서 뛸지 안 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그런데 3번 차트가 완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죠. 왜? 수급일선 안 깨고 50일선 붙여놨기 때문에. 요게 금요일날 대난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냥 날아갔죠, 이렇게.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올라갈 거 떨어지면 손절하면 돼요.
주식은 맞춤형이 아니라 대응형이니까 이전 저점 깨면 손절이죠. 손절 라인이 1%도 안 돼요. 안 왔어요 저기를. 그냥 날아갔죠. 60원 안 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LS를 하겠다면 손절 라인을 60에선 잡아야죠. 이렇게. 이거 잡고 여기 깨면 손절할 거니까 저기 깼을 때 내가 손절을 감당할 수 있는 손절률을 정해요. 몇 프로인지. 정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3%에 맞는 자금.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에 맞는 자금. 마이너스 10%면 마이너스 10%에 맞는 자금. 이게 작은 계획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차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겠지만 이 친구가 3번 차트를 완성시키려고 빵 때렸다.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LS나 LS1의 트릭에 대한 지금 증권가의 평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원래 월봉 고점에서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월봉 최고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월봉 바닥일 때는 이 회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상 날라가면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믿고 주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내가 익절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하 프렌트 거를 살 거야. 만약에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럼 당연하죠. 나 60이상 깨면 손절할 건데 대신 안 깨면 들고 가겠어. 깨면 손절이고 날라갔죠. 내가 LS를 사겠어. 60이상 깨면 손절이고 안 깨면 날라가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날라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60일선만 깨면 되겠죠. 수급일선만 깨면 되는 거예요. 대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고 무조건 대응 영역이에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 대응 영역이라는 걸 명심 못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건 LS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어쨌거나 이 종목들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성도 있어야 되지만 항상 이렇게 뛰기 전에 이런 추세 같은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3번 차트의 변화 또 LS의 3번 차트의 변화 상하 프론테크의 이렇게 그 3번 차트의 변화들 이런 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이제 드라이브 실방하면서 이 손절률과 이 그 손절률과 3번 차트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라이브에 보시면 여긴 안 떠요. 이제 여기 이제 후원 가족분들 가입하시는 후원 가족분들이 있는데 가입이에요. 여기 녹화본으로다가 올려놨으니까 어제 드라이브 실방하면서 드라이브 방송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띄워놨거든요. 반드시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 친구들을 봐야 되는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이런 3번 차트의 변화와 나의 손절률에 따른 투자 가금의 규모는 내가 어떤 주식을 A라는 주식을 매수하든 B라는 주식을 매수하든 C라는 주식을 매수하든 계산을 잘 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금을 까먹을 일이 없어요. 이 방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 때 실방을 하면 내일 아침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시황 정리와 함께 실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